Okay, we're gonna have a chance to show what you have worked on by explaining one of the concepts that we have covered so far. We start from Mr. Yoon first. 코시 빈의 포뮬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시 빈의 포뮬라는 행렬 A의 크기가 n by k인 행렬과 행렬 B의 크기가 k by n인 행렬에 대하여 인덱스 셋 알파가 1부터 n까지의 인덱스 셋 알파 베타는 1부터 m까지의 인덱스 셋이라고 하고 감마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r인 인덱스 셋이라고 할 때 코시 빈의 포뮬라는 다음 식을 만족하는 포뮬라를 코시 빈의 포뮬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코시 빈의 포뮬라는 크기가 큰 행렬의 행렬식을 구할 때 행렬 C가 A, B의 형태인 A, B를 구할 수 있으면 이들의 서브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행렬식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제를 보시면 코시 빈의 포뮬라의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C가 A, B일 때 코시 빈의 포뮬라를 이용하여 C의 행렬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A는 3/4의 행렬의 크기이고 그 B는 4/3의 크기의 행렬입니다. 이때 K는 3이므로 R은 1, 2, 3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가 설정할 수 있고 감마는 1, 1,2, 1,3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감마를 1, 2, 3이라고 했을 때 알파는 1, 2, 3, 1, 2, 4, 1, 3, 4, 2, 3, 4의 형태인 수열을 갖게 됩니다. 인덱스 셋이 됩니다. 베타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결국 디터미넌트 K는 디터미넌트 K의 알파의 행을 가지고 알파에 있는 숫자들의 행을 가지고 베타의 숫자들에 있는 열을 갖는 서브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계산을 하면 7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세이지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A라는 매트릭스를 주어진 문제와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 B라는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때 B0는 인덱스 셋 알파가 B0는 인덱스 셋 알파가 1, 2, 3, 1, 2, 4의 형태인 이런 형태가 되고 그것의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인덱스 셋 베타에 대한 컬럼 베타에 대한 컬럼이, 베타의 인덱스 셋이 1, 2, 3, 1, 2, 4 이런 형태의 컬럼 벡터가 되고 그것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합니다. 각각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합니다. 이때 B0의 디터미넌트와 C0의 디터미넌트를 곱해도 되지만 디터미넌트 AB가 디터미넌트 AB임을 이용하여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짰고 그것들을 전부 더한 값이 7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계산된 이 값과 처음 두 개의 C 행렬을 이용해서 곱한 것의 행렬식이 같음을 확인하는 과정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Okay, Mr. Yoon showed how Cauchy-Binet theorem works for a small size matrices, and also he showed, he used the Cauchy-Binet, in this way, he expressed in this way. But the name of the person should be capitalized at the first. This C and B should be a capital C and B. But also interesting thing is, usually when we give a name for the theorem, we use the alphabetical orders. So usually Binet-Cauchy theorem should be the right one. But somehow
this for this theorem, the Cauchy's name was used for first. It should have the historical reason. But also, Mr. Yoon used Seiji to compute the computation to verify this Cauchy-Binet theorem. But this would work for the other matrices to check on this. And also, this will be generalized to check the theorem for the larger size matrices. This kind of technique can be used when you check your conjectures on your researches. So I suggest you try to make a small algorithm to compute your theorems to check whether yours are right or not later. So okay, now we continue. The Mr. Chang will talk about what? QR algorithm. 네, 앞으로 QR분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R분해에 대해 이해하려면 일단 정규직교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보면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직교 기절을 y1, y2, yk의 벡터라고 하면 이런 걸 건설을 하는 건데 기저의 집합을 직교인지 모르는 어떤 기저의 집합을 x1, x2, xk라고 하면 y1을 x1으로 잡아서 벡터를 잡고 그 x1, y1으로 생성되는 부분 공간에 x2를 프로젝션 시켜서 만들어진 y2 이렇게 순서대로 해 나가면 이외 단계로부터 얻어지는 t는 서로 오소고날인 직교 기저가 됩니다. 이 직교 기저를 이용해서 QR 분해를 할 건데 일단 n 곱하기 k 행렬 a가 랭크 a가 k인 경우라고 해보면 a의 열벡터가 w1, w2, wk의 칼럼들을 모아놓은 행렬 a인데 그러면 w1은 첫 번째 칼럼이 w1이라고 하면 위에서 정규직교화를 통해서 정규직교 기저들을 Q1, Q2, QK라고 했으니까 W1은 Q1, Q2, QK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C11, C21, CK1을 구하기 위해서 W1과 Q1을 내적을 하면 C11이 W1 내적 Q1으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스칼라들을 모두 구하면 W1은 이런 형태, W2는 이런 형태, WK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위의 과정을 살펴보면 WI, QJ가 I보다 클 때 WI 내적 QJ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표현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간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들을 R을 이렇게 행렬들을 배열을 하면 이걸 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A를 W1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W1, W2, WK를 모아놓은 걸 행렬을 A라고 했고 R을 이렇게 정의해 줬으므로 A는 QR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Q는 Q 트랜스포즈 Q가 기본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므로 Q는 직교 행렬이고 R은 상삼각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QR 분해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 예를 보면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A 트랜스포즈 AX는 A 트랜스포즈 B를 구하는데 A 트랜스포즈에다가 R의 트랜스포즈, Q의 트랜스포즈를 넣고 A에다가 QRX를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Q 트랜스포즈 Q가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므로 R 트랜스포즈 RX는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B가 됩니다. 그래서 R은
그 대각 성분이 모두 0이 아니므로 가역 행렬이 되므로 R 트랜스포즈의 가역 행렬을 취해주면 X는 R의 가역 행렬 곱하기 Q의 트랜스포즈 B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X를 구하는데 QR 분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As you see, Ms. Zhang showed the algorithm to construct a unitary matrix Q and upper triangular matrix R when you have your full column length matrix A. So when you have a matrix that has the full column length, then you can construct a QR factorization in this way. So then, yeah, you have a very effective way of solving linear system of equation. What you have to know more is the QR algorithm for the general n by n matrix A. So, yeah, you will learn it more about it later. Next, Ms. Zhang will show what she has done.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인입니다. 저는 조르단 표준형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가역행렬 Q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n차의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각각의 고유값과 그에 대응하는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를 구합니다. 그 후 점도표를 이용을 하여 조르단 표준형을 우선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도표로부터 각각의 조르단 블럭의 개수와 조르단 블럭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조르단 블럭에 대하여 몇 개의 일반화된 고유 벡터들을 몇 개를 구하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음은 A의 각 고유값에 대응하는 조르단 표준형 안에 조르단 블럭에 대하여 그 크기에 대응하는 벡터 A-λji 곱하기 QJ는 QJ-1을 하는 식으로 반복하면서 각각의 필요한 개수의 QJ들을 구하게 됩니다. 모든 조르단 블럭들에 대하여 QJ들을 구한 후 이 n개의 벡터들을 연로하는 행렬 Q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QJ가 행렬 A의 generalized 아이젠 벡터가 됩니다. 그 후 AQ는 Q 조르단 표준형이 만족함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행렬들을 구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세이지를 이용을 하여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손으로 푼 과정을 똑같이 세이지를 통해서 구해보게 되면은 먼저 매트릭스를 A 매트릭스를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아이젠 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그 후 조르단 폼을 이용을 하여서 조르단 표준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르단 표준형을 구한 후 이거에 대한 P 값을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하게 되는 일반화된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A 곱하기 P와 P 곱하기 J를 이용을 하여서 두 식이 성립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so Ms. Zhang showed the algorithm on finding the Jordan canonical form and the generalized eigenvectors. And this is command gives you how to really compute the Jordan canonical form and the matrix Q. And there is a misprint here, but others are working. So you can use those Sage command to the computation for other problems, even though the size of the matrix is a lot bigger than this. But you don't have the Sage algorithm for finding the generalized eigenvectors. Okay, you may continue to finish it up. Okay, next, Ms. Hong.
네, 홍지혜입니다. 저는 쌍대 공간과 쌍대 기저에 대해서 정의와 예제를 보이겠습니다. 네, 일단 듀얼 스페이스의 정의는 V가 채 F상의 벡터 공간일 때 여기서 채 F이기 때문에 그 교재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실수 공간도 가능합니다. 다음 V의 듀얼 스페이스 V스타는 V의 모든 리니얼 펑셔널 들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그 펑셔널이 선형범 함수로 여기서 파이와 p가 V스타의 원소이고 알파는 F의 원소, X는 V의 원소일 때 다음과 같이 연산을 정의하면 V스타는 F상의 벡터 공간이 됩니다. 여기서 파이 더하기 px는 파이 x px, 그 다음 알파 파이 x는 알파가 앞으로 나와서 알파 파이 x로 되면 그 V스타는 F상의 벡터 공간이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알파를 x1, x2, xn이라고 하는 V상의 기저라고 할 때 이 기저로 V스타의 베이시스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여기서 그 xi를 만약에 임의의 V상의 그 기저라고 할 때 xi를 t로 보내서 그걸 다시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xi 스타로 다시 표현을 해서 그거를 나타내면 V스타의 기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스타의 베이시스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제를 한 문제 보겠습니다. 만약에 알파가 1,3, 126, 001을 R3상의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 이것을 F라는 함수로 보내서 그걸 다시 새로운 기저로 정의를 하면 F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G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H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보면 어차피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행렬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추가로 더 생각을 해서 넣겠습니다. So, for this presentation, there are some notational problems which was not fixed. So those of the material to be presented in our class should have a better form than what I have taught and what I have given to you. So it should be improved to clearly deliver the concept of what we are trying to deliver. Okay. But other than that, it was okay. But also here you should use, if you understand the algorithm of constructing the dual basis from a given basis, then you may develop the tool so you don't have to go through this tedious computation over and over again. So you may develop the algorithm Sage algorithm to do such a computation for the further use. Okay. Okay. And this will end today's session.